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미국의 증시 또 국내 증시 오늘 오랜만에 많이 떨어졌죠. 새벽에 미국 증시 먼저 봅니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있어요. CPI 말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말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투자가 위축이 됐어요. 다우 1.56% 하락했죠. 또 기술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2.98% 3% 가까이 하락해서 11,181. 또 S&P 500이 2% 하락했습니다. 3,821. 3,900 넘어갔다가 다시 3,800대 내려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2.63% 하락해서 2,642. 장 시작할 때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의 폭을 점점 더 키우면서 2%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약세장, 그러면 전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그러는데 바로 어제 그저께만 해도 약세장 탈피를 했어요. 탈출. 마이너스 18%로. 그런데 다시 현재 연중으로 보면 S&P 500이 20.3% 하락 중 다시 약세장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스닥은 29.4%, 또 필라델피아 대표 ETF SOXX로 보면 34.4%.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2022년 상반기 이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거든요. 우리는 이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1932년 이후 딱 90년입니다. 90년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15%나 S&P 500이 하락한 적이 겨우 5번밖에 안 돼요. 지금은 15%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 18% 이상이었던 경우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15%, 18%가 아니라 지금 2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18% 올라왔다가 오늘 다시 마이너스 20.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 회의 일정을 보면 6월 14일, 15일 얼마 전에 0.75% 자이언트 스텝 밟았죠. 금리 인상했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예요. 미국의 통화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공개시장 운영의 이 방침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똑같이 국내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라 그러죠. 뉴스에 보면 금통위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코스피 먼저 보기 전에 미국의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6월 말이죠. 7월 되면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7월 달에는 7월 26일, 27일 이때 또 금리 인상을 0.5% 빅 스텝이냐 또 0.75%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것이 있죠. 또 7월 13일 CPI 발표 있죠. 지난달에는 8.6%까지 올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 몇 %가 나올지 이게 참 중요한 변수예요. 또 7월 중순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있죠. 그 다음에 8월은 쉬고 9월에 또 있고 FOMC 회의가 또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코스피를 보면 오늘 1.82% 하락을 했습니다. 2377. 코스닥은 0.93% 762. 개인이 오늘은 많이 매수했습니다. 7천억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그 바람에 하락했어요. 또 국내 종목들도 시가총액 상위 1등 삼성전자부터 11위 종목들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6월 23일 57,400원이 최저가 바닥이었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다시 오늘 2.36% 하락해서 58,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4.6% 하락하고 LG화학이 무려 7%나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1조 7천억 원 규모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상황과 또 환율 달러가 많이 올랐죠. 강세죠. 달러 환율 이 상승으로 투자 비용이 당초 그 예상을 했던 1조 7천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2조 원대에 달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다시 점검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 바람에 4.6%, 7%씩이나 하락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지금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어요. 점유량을. 그런데 지금 평균 오늘 둘 다 평균 6%나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다 하락하고 또 일본 보면 0.91% 상승했어요. 중국은 1.4%, 홍콩은 1.88%, 근래 들어서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 지수가 5년 전 지수로 돌아갔어요. 1년 전 지수가 아니라 무려 코스피가 5년 전 지수로. S&P 500 지수는 작년 21년 1월 지수, 그러니 벌써 1년 5개월 전이죠. 나스닥 지수는 재작년 10월이에요. 그러니 1년 8개월 전 지수로 떨어졌어요. 5년간 보면 코스피가 0.6% 하락을 한 상태예요. 5년 전 지수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죠. S&P 500은 5년간으로 보면 아직은 58%, 나스닥은 82%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S&P 500 나스닥 지수 비교한다면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아주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요즘 한 달간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연중으로 보면 차이나 전기차가 1월 3일 날 17,870원이었는데 오늘 3% 이상 하락했죠. 오랜만에 17,580원으로 떨어져서 연중으로 보면 1.6% 하락 중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은 연중 22.7% 하락, 타이거 S&P 500이 마이너스 12.9% 하락, 필반나가 27.9%, 테크탑10이 24.7%. 보면은 5년, 10년으로 보면 필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수익률이 가장 좋죠.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가장 크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5년, 10년 보면 수익률이 가장 낮죠. S&P 500이. 그러나 연중으로 또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율이 그만큼 좀 덜 떨어지게 되죠. 중국의 차이나 전기차 이 주요 구성 종목들이 오랜만에 오늘 모두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홍콩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5% 이상 떨어지고 또 BYD도 6%, EV에너지 요즘 많이 올랐다가 오늘 6.5%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우리 투자 종목 중에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래에 다시 조금 상승하다가 어제는 조금, 오늘은 하락의 폭이 더 컸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는 가운데서 이 뉴욕 증시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 어제는 뭐 0. 몇 %씩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2%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쉽게 반등할 수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이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5월 달에는 103.2였거든요. 100이 기준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00을 모두 밑돈 수치예요. 98.7 이 기록은 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 소비자 이 지수는 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 상회하면 긍정적이고 100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회하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8.7은 예상 이외로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어요.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그래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술주 위주로 테슬라, 엔비디아 5%대 하락했습니다.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빅테크주들 3%대 하락했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들 빠졌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짧게 몇 달 후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이 아주 큰 구간입니다. 특히 7월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적어도 3년, 5년 후를 보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래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면은 주식 투자 지금은 변동성이 아주 큰 기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하락 구간이 끝나고 상승 시작을 하는 구간에 다시 매수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진짜로 상승을 하는 구간인지 지나서야 알 수 있거든요. 너도 나도 이제는 상승장이 시작됐다. 상승장이다. 하락장 끝났다. 생각을 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바닥에서 아주 많이 오른 상태예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야만 너도 나도 상승장이구나 하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알고 있을 상태 정도가 돼요. 그때 되면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늦은 상태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미 이렇게 더 떨어질 때를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오르고 난 다음에 따라서 사겠다 하시는 분들 알아서 그때 맞춰서 투자해도 됩니다. 이 모든 타이밍을 맞추는 것 다 본인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이밍이라고 그것을 맞춰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바닥, 무릎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릎 기간이다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꾸준히 사다 보면 바닥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바닥 치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 다시 무릎에서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허리에서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꾸준히 계속 사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 함께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